레이알 광장은 어쩌면 유럽 여행을 하는 우리가 상상해왔고 그리고 찾고 있었던 광장일 것입니다. 환한 광장 중앙엔 소박한 분수대가 있고 그 주위로 몇 개의 가로등과 야자수들이 흩어져 있습니다. 광장을 둘러싸고 있는 신고전주의 양식의 건물들은 우아하고 아름답습니다. 사람들은 바람 선선한 노천 식당에 앉아 행복한 식사를 즐기고 있습니다. 대성당 앞에서처럼 어디선가 한 무리의 젊은이들이 나타나 텀블링 묘기를 펼치고 순식간에 사라집니다. 어쩌면 우리들이 유럽 여행에서 원하는 것은 잘 알려진 유적지를 숙제처럼 탐방하는 것보다 가족, 친구, 연인과 함께 이런 광장에 앉아 우아하게 식사를 하는 것일 수 있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게 하기에 딱 좋은 것이 이곳 레이알 광장입니다. 레이알 광장은 원래 카푸치노 수도원이 있었던 자리였습니다. 1835년 여름 바르셀로나를 휩쓸었던 반카톨릭, 반교권주의자들의 봉기로 13개의 수도원이 습격받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카푸치노 수도원은 가까스로 살아남았지만 더 이상 용도대로 활용되지 못한 채 철거되고 1845년에서 1859년 사이에 지금 모양의 광장으로 바뀌었습니다. 스페인의 도시마다 가장 큰 광장을 의미하는 마요르 광장이 있습니다. 그런데 특이하게도 바르셀로나에는 마요르 광장이 없는데 이 레이알 광장이 그 역할을 대신하고 있습니다. 분수대 중앙의 조형물은 프랑스 파리 두렌네 공방에서 제작한 미의 삼여신입니다. 그리스 신화와 로마 신화에 등장하는 미의 삼여신은 환희, 아름다움, 풍요로움을 상징하고 있는데 나폴리의 폼페이 벽화에서부터 보티첼리, 루벤스, 피카소 등의 그림에서도 종종 등장하곤 합니다. 광장 뜰엔 여러 개의 가로등이 있습니다. 그중 2개의 가로등이 유난히 우리의 눈길을 끄는데 건축 학교를 막 졸업한 가우디가 처음으로 자신의 이름을 걸고 만든 작품입니다. 가로등 꼭대기 부분에는 무역을 상징하는 로마 신 메리꾸리오의 날개 달린 투구가 있고 그 아래 2마리의 뱀이 입을 벌리고 있습니다. 가우디는 이를 통해 바르셀로나가 지중해 무역의 중심이 될 것이라는 염원을 담았습니다. 하단 부분은 산타크루즈산 대리석을 사용했고 그 상부는 쇠를 단련해서 만든 단철을 사용했습니다. 가우디 초기 작품인 이 가로등은 이후의 다른 가우디의 작품들처럼 화려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광장에 있는 평범한 다른 가로등에 비하면 앞으로 펼쳐질 가우디의 화려한 건축 세계를 조금이나마 짐작해 볼 수 있게 합니다. 이 광장에 설치된 2개와 바르셀로네타 근처 빨라오 광장에 설치된 2개 등 총 4개에 불과한 작은 프로젝트였지만 시골 출신으로서 아무런 사회적, 경제적 배경이 없던 가우디가 미래의 건축주인 바르셀로나 부자들의 관심을 끌게 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당시 레이알 광장은 페란길, 람블라스길, 리세우 극장 등에 인접하여 부자들이 들르는 장소였습니다. 가우디의 가로등은 비록 초기 작품이라 소박하긴 하지만 그 독창적인 디자인으로 부자들의 눈이 띌 수밖에 없었습니다. 권력자들은 이 광장을 스페인 역사상 가장 중요한 왕이었던 페르난도 왕과 이사벨 여왕에게 바친다는 의미에서 레이알 광장, 즉 왕의 광장이라는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리고 그 이름에 걸맞게 부자, 정치가, 예술인 등 상류층을 위한 광장으로 사용되어지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레이알 광장의 위치상 그것은 불가능했습니다. 낮에는 멋진 옷을 입은 상류층들이 찾아오는 우아한 장소였지만 밤이 되면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노동자들이 거주하는 라발 지구에서도 가장 빈민가인 바리오 치노가 람블라 길 하나만을 사이에 두고 있었기에 밤이 되면 그곳에 사람들이 건너왔습니다. 레이알 광장은 이내
매춘부들이 서성대고 수상한 거래들이 횡행하는 장소로 변했습니다. 낮에는 품위, 교양, 사교 등의 단어가 어울렸지만 밤이 되면은 심령술, 음침함, 술주정 등의 단어가 지배하는 어두운 광장으로 변했습니다. 지금도 한쪽 모퉁이에 있는 1922년에 문을 연 바르 글라시아르는 이런 레이알 광장의 밝음과 어두움을 잘 보여주고 있는 곳입니다. 바르셀로나 출신 작가 차비에르 테르스는 이렇게 썼습니다. 글라시아르에는 앞문과 뒷문이 있는데 낮에는 멋진 신사가 자기 부인과 함께 광장으로 나 있는 앞문으로 들어오고 밤에는 정부를 데리고 뒷문으로 들어오는 곳이었다. 어두하였던 어두하지 않았던 이처럼 다양한 계층의 사람들의 왕래가 많아지자 레이알 광장은 곧 바르셀로나 사교 문화의 중심지로 떠올랐습니다. 1950년대 미 해군 소속 제7함대가 바르셀로나 항구에 기항할 때 배에서 내린 미 해군들이 반드시 찾는 장소가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레이알 광장은 자연스럽게 그들의 음악이 연주되곤 하던 바르셀로나 재즈의 산실이 되었습니다. 광장 한쪽엔 우리에게도 잘 알려진 플라멩코 공연장, 잼보리와 따란토스가 있습니다. 이곳에서 저렴한 가격으로 플라멩코 공연과 재즈 공연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있었던 술집 브린디스는 배에서 내린 혈기왕성한 미군들이 자신이 선택한 매춘부들에게 자신이 입고 온 제복까지 기꺼이 벗어주곤 했습니다. 80년대 들어와서는 광장 주변의 사정이 나쁘게 변했습니다. 사람이 아니라 마약과 마피아가 광장의 주인공이 되었습니다. 바르셀로나 사람들은 밤은 물론이고 낮에도 그곳에 가는 것을 꺼려했습니다. 예전에 제가 읽었던 어떤 영어로 된 바르셀로나 가이드북에 레이알 광장을 언급하면서 외국인들이 가지 말아야 할 장소로 분류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지금 우리가 보는 것처럼 그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1992년 바르셀로나 올림픽이 성공적으로 치러지고 관광객들이 몰려들기 시작하면서 레이알 광장은 비로소 평화를 찾았습니다. 광장 자체의 아름다움과 바르셀로나 구도심에서 가장 관광객의 왕래가 많은 페란길 그리고 람블라 길에 붙어 있다는 위치적 장점으로 관광객들이 반드시 찾아오는 곳이 되었습니다. 지금도 광장 주변 골목길에는 수상한 물건을 파는 사람들이 있긴 하지만 관심 없는 사람에겐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일요일 오전에는 오래된 동전과 우표 그리고 병뚜껑 같은 것들을 수집하는 사람들 간에 그들의 물건을 거래하고 교환하는 장소로 이용됩니다. 광장의 식당들은 항상 관광객들로 붐비는데 그 중에서 라스킨사니츠가 돋보입니다. 세련된 장소에서 세련된 음식을 폼나게 그것도 비교적 저렴하게 먹을 수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낮도 아름답지만 밤이 더 아름다운 레이알 광장. 특히 여름밤의 레이알 광장은 여행객의 가슴을 뛰게 합니다. 여행의 묘미는 그 장소, 그 시간에 내가 그곳에 있다는 것이 아닐까요? 레이알 광장. 소중한 사람과 함께라면 더 좋고 혼자라도 상관없습니다. 그곳에서 그 소중한 사람을 그리워하면 되니까요. 레이알 광장이 바로 그런 곳입니다. 이제 광장에서 연결된 비데리 길과 그 아래 에스쿠데이스 길을 통해 동물농장, 카탈로니아 창가, 1984 등으로 유명한 조지 오웰의 이름을 딴 조지 오웰 광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우리가 지나갈 비데리 길은 유리 공방이 있었던 길이라 그렇게 이름 붙여졌고 에스쿠데이스 길은 야채와 고기를 넣고 끓이는 높이가 낮은 그릇, 에스쿠데이를 만드는 공방들이 있어서 붙여진 이름입니다. 중세 때부터 비교적 최근까지도 레이알 광장과 그 주변의 길들은 작은 공방들이 모여있던 수공업 지역이라 그 길에 모여있던 업종과 관련된 이름들이 길 이름으로 사용되는 경우가 흔했습니다.